자, 그러면 중국 어떻게 다뤄야 되냐? 저는 채찍과 당근으로 다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제가 미워하는 한자에 썼습니다. 왼쪽에 있는 흰 글씨, 이게 정치할 때 정자죠. 정치할 때 정자. 저거는 바를 정에다가 바르다. 그 다음에 채찍이에요. 채찍으로 패갖고 바르게 가게 만든다는 소리예요. 저 정치의 정자가. 그게 중국 한자가 말하는 정치의 본질이에요. 채찍으로 패서 바르게 가게 만든다. 전체주의 독재예요. 정치라는 단어 자체가, 그 한자 자체가. 저는 중국에 대해서는 저 정자 옆에 왼쪽에 콩두자를 써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한자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한 글자예요. 왼쪽은 콩두, 가운데는 바를정, 오른쪽은 채찍편. 다시 말하자면 말을 몰고 가는데 제대로 가면 콩 줘서 어이 착하다 착하다 하고, 옆으로 가면 사정없이 패고, 즉 채찍과 당근으로 다뤄야 된다. 저는 중국 분열론, 그걸 섣부르게 우리가 이렇게 예단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반대합니다. 뭐 저는 기껏해야 아마 느슨한 국가연합 정도, 국가연합, 중앙정부가 약화되고 지방정부가 강화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한자 문화로 천하를 통일하고 다민족이 소멸되기, 본격적으로 소멸되기 시작한 게 3,000년이 넘어요. 서주 때부터 그래, 서주 때부터. 이때부터 이미 다민족이 소멸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가 분열이 되려면 민족적 정체성이 좀 달라야 되는데, 이 민족 정체성이 그 뭐 중화민족이라 그래가지고 무지하게 깊게 세뇌되어 있거나 혹은 익숙해져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다. 소수민족 많잖아요. 뭐 그런 말씀 하실 수 있는데, 소수민족 다 합쳐봐야 5천만 명 안 될 겁니다. 제가 안 세봤는데요. 제일 큰 게 신강 위구르인데 그게 1,000몇백만 밖에 안 돼요. 티베트 한 600만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조선족이 300만 정도 되는데 그게 3이거든요. 나머지 들어가면 전부 100만 이짝저짝 뭐 몇십만 이짝저짝 들어가요. 그럼 그거 뭐 한 몇십 개 모아봐야 5천만 안 넘는다는 소리예요. 14억 인구 중에 소수민족은 5천만이 안 돼요, 거기가. 거기다가 티베트 같은 데는 제가 티베트 저기 민주화하시는 분들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산화 전에 티베트이 너무 참혹했어요. 신정일치 체제 아니에요. 붉은 가사 입고 노란 모자인지 빨간 모자인지 이렇게 된 거 쓰고 다니면서 폭력 압제자 집단이거든요. 굉장히 부패했었고. 그래서 저거를 이렇게 추진할 수 있는 문화적 소양과 기반이 그러니까 50년경일 거예요. 티베트이 아마 50몇 년이죠. 티베트이 공산화되기 전에 그런 소양과 기반이 안 갖춰졌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저는 좀 퀘스천 마크를 던져요. 그 다음에 이제 중국은 그래서 이제 민족 문제라기보다는 내부식 민주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내륙으로 들어가면 해안 대비해서 뭐 10% 20%밖에 10% 한 20% 정도 소득이, 해안 쪽 가면 $10,000가 넘거든요. 15,000 뭐 12,000 이렇게 될 거예요. 만 달러가 훨씬 넘어요. 내륙으로 가면 2,000, 3,000달러까지 이렇게 쭉 떨어진다고요. 이게 내부식 민지거든요. 그래서 이 내부식 민지가 주요한 문제고, 또 공해, 빈부격차, 불공정, 억압 이런 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게 어떤 민족 정체성, 그러니까 여러 민족들이 굵직굵직하게 존재해서 그 여러 민족 사이에 서로 다른 정체성을 가진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딱 갈라지는 그런 일은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중국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간다라는 그런 어떤 상상보다는 중국에 대해서 다른 나라들이 어떻게 대해야 된다라는 얘기에 집중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레시피에. 저는 그 레시피는 셋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봅니다. 우선 아생 연후 살타예요. 바둑에서. 상대방 죽이러 갈 때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중국을 손을 보고 싶으면은 우선 나부터 번듯하게 세워야 돼요. 나의 아이덴티티, 나의 정체성.
다시 말하자면 세계 주요 나라가 보스, 가치지향 주권국가로 중무장해야 돼요. 그때 가치라는 것은 중국 공산당과는 전혀 반대되는 개인, 자유, 진실, 시장, 민주주의, 신앙 영성에 대한 존중 이런 게 가치죠. 그런 가치를 모시는 주권국가를 강화해 가자. 이게 VOS, VOSS,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세계 주요 나라가 VOS로 중무장해야 됩니다. 이거는 단지 정치의 영역에서뿐만이 아니라 경제, 사회, 문화 전체 다 하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 종교적 교육 같은 거 몰아내버리는 거 이런 걸 여기에 포함되는 거라고요. VOS 가치 지향을 하게 되면 종교적 교육을 용납을 못하니까. 둘째, 중국 개혁에 대한 정확한 보상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계 나라들이 주요 국가들이 중국이 이러이러하게 개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어떤 그 이정표를 제시를 하고 중국이 그러한 조치를 취하면 거기에 합당한 보상을 해줘요. 조금씩 조금씩. 이게 당근이죠. 셋째, 중국의 침략적 형태. 그게 무슨 남사군도에서 일을 벌렸든지 뭐 센카쿠에서 일을 벌렸든지 혹은 지부티에 가서 일을 벌렸든지 혹은 미국에 가서 산업 스파이를 했든지 지재권을 절도를 했다든지 중국에 진출한 기업, 외국 기업들에 대해서 탄압을 했다든지 이런 문제, 이런 침략적 행태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제재를 가해야 돼요. 셋으로 이루어진 레시피를 써야 됩니다. 트럼프가 이걸 추진하다가 이제 그만두게 된 거예요. 트럼프가 이걸 추진하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트럼프를 지지한 거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떤 거다라는 그림이 그려졌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이 미국에서 이 보스 노선, 이 마가 노선, 다른 미국 용어로 마가죠. 마가 노선이 그걸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면 보스죠. 각 나라가 각 나라의 애국 민중들이 자기 나라를 가치지향 주권국가로 강화하고자 하는 흐름이죠. 이것이 지금은 미국에서 패퇴를 했지만 뭐 패퇴라기보다 뭐 부분적으로 패배했지만 대선에서. 그러나 제가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이게 싸움이라는 건 물러났다 또 밀고 갔다 물러났다 밀고 갔다 이런 거라서 지금도 진행 중이고 이게 그림이 한번 그려졌단 말이에요. 트럼프에 의해서. 이제 그림이 그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가 말씀드리는 눈높이가 세팅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결국 이 길로 가게 됩니다. 이 길로 가게 돼요. 몇 년 안에 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중국과 글로벌리스트 둘 다 좀 불쌍하게 됐죠. 이 헤매는 두 사람의 댄스예요. 헤매는 두 사람의 댄스죠. 글로벌리스트는 중국에 대해서 압박해야 된다. 혹은 중국을 풀어놔야 된다. 사이에 갈팡질팡하겠죠. 시진핑 드러내야 된다. 혹은 시진핑과 같이 일해야 된다. 둘 사이에 갈팡질팡할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에 대한 그 눈높이가 정해졌기 때문에 트럼프가 중국을 풀어놓는 조치, 예를 들어서 지금 화웨이가 무슨 제재 대상 리스트에 들어있을 겁니다. 미국에 수출 못하게 되고 이 제재 대상 리스트에서 바이든이 화웨이를 면제시킨다. 중국을 푸는 조치를 취하게 되면 그런 조치 하나하나가 전부 다 야, 쟤는 중국 간첩 아니야. 제 아들이 중국은행으로부터 2조 원 투자 저거 신탁 받았는데 쟤는 완전히 저 시진핑 손아귀에서 노는 애네. 이렇게 돼서 어마무시한 정치적 경멸과 정치적 분노, 정치적 낙인 찍기에 딱 들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참 굉장히 곤란할 거다. 풀자니 정치적 부담이고 안 풀자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압력이 오고 뭐 그런 상태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상위원회에 롱것 하려고 그러면 이거는 뭐 현실 완전히 무시했고 통찰도 아무것도 없는 이 지능머리. 영어로는 이제 머들헤디드라 그러죠. 지능탄 같이 뭉개진 머리에서 나온 소리고. 중국은 또 어떤 요새 희한한 조치를 하고 있냐. 양제츠죠. 이게 양제츠가 외교부장보다 높은 사람입니다. 양제츠가 전임 외교부장이었고요. 중국은 당이 정부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당에서 외교부를 컨트롤하는 그 당의 조직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중앙외교위원회입니다. 양제츠는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폴리트뷰로의 중앙외교위원회 Central Foreign Affairs 뭐 커미티인가 그래요. Foreign Relations 커미티인가. 그 중앙외교위원회의 위원장이죠. 굉장히 그 핵심적 위치에 있는 사람이죠. 양제츠가 느닷없이 미국을 협박했어요. 세 가지 명제로 정리됩니다. 첫째, 미국은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해야 된다. 둘째, 따라서 대만, 홍콩, 신강, 티벳에 대해서 내정 간섭 말아야 한다. 이 중에서 제일 문제되는 게 지금 대만과 홍콩이죠. 셋째, 미국은 이 같은 레드라인, 빨간 선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런 협박을 했습니다. 지금 아까도 보셨지만 글로벌리스트 중에 이제 만약에 중국을 압박해야 된다라 그러면 일단 압박해야 되는 그 압박 카드 1순위가 대만, 2순위가 홍콩이라고 해요, 지금. 경제는 트럼프가 조여놓은 거를 유지하는 정도일 거고. 지금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야, 너희 지금 권력 잡은 놈들, 너희 지금 글로벌리스트 진영인데 거기엔 우리 간첩 같은 애들도 있고 우리 간첩 같지 않은 애들도 있는데 우리 간첩들, 우리 말 잘 들어. 너희 같은 글로벌리스트 진영에서 간첩 같지 않은 애들 니들이 잘 컨트롤해야 돼. 안 그러면 너희 죽어. 이 얘기한 거예요, 양제츠가. 다만 하루하루가 삼국지입니다. 하루하루가 삼국지. 정말 격변하는 세상이에요. 여기서만 이런 일이 있는 게 아니라 프랑스가 지금 EU 탈퇴 분위기가 나날이 강화돼 가고 있어요. 지금 이 사진에서 가운데 있는 그 여자가 그 마르힌 르팽 그 국민전선 대표죠. 그 국민전선이 요새 굉장히 인기가 좋은데 이 프랑스에서 요새 EU 탈퇴 분위기가 높아진 이유가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에 대해서 프랑스는 EU 가이드라인을 따랐습니다. 뭐 문재인이가 WHO 가이드라인 따르고 백신에 대해서 코백스 무슨 그 채널 이용한다고 뭐 하는 거랑 똑같죠. 근데 EU가 이게 엄청난 관료주의 괴물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스크, 개인용 보호 장비, 이게 Personal Protection Equipment, PPE라 그러죠. 또 의료 장비, 뭐 예를 들어서 인공호흡기 같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확보에 대해서도 프랑스가 발빠르게 움직여서 막 확보하지 못하고 EU 차원에서 가이드라인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랬었어요. 그 다음에 요번에 이제 대형 사고가 터진 게 뭐냐면 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생산 보급이 지금 유럽 쪽에서 늦어지고 있는데 문제가 이게 왜 그런 일이 발생했냐면은 EU의 그 무지막지한 그 관료주의 때문에 공장 건설이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공장 건설, 공장 이제 확장 이게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백신 생산 보급이 엄청 늦어지고 있어요, 지금. 아스트라제네카. 그래가지고 이게 뭐야? 사회를 다 닫아 걸어놓고 EU 이놈들 순전히 괴물스러운 관료주의 덩어리 이거 안 돼. 그래서 EU 탈퇴 여론이 엄청 비등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내년인가 프랑스가 대통령 선거인데 내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미 마리느 르팽이 지금 현임 대통령인 마크롱보다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옵니다. 근데 마리느 르팽이 만약에 EU 탈퇴 이거를 깃발을 들면 이거 계산하고 있을 거예요. 마리느 르팽이. 이 깃발 들면 더 많이 모일 거냐 작게 모일 거냐. 깃발 들면 근데 만약에 이 깃발 들어서 더 많이 모일 것 같다. 그래서 깃발을 들면 이거 폭발적 이슈가 돼요. 프렉시트라고 부릅니다. FR, 프랑스에서 나온 FR, 그 다음에 탈퇴를 뜻하는 exit, 합쳐서 프렉시트. 브렉시트, 브리튼의 BR, 그래서 EXIT 붙여서 브렉시트의 이제 그 다른 말이죠. 아무튼 천하가 대란입니다. 정말 세상이 그 원심력과 그리고 그 변화가 막 그 엄청나게 굉장히 시끄럽게 진행되고 있는데 전 세계가 다 그런 거야. 부글부글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글거리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그 안에 어떤 원리가 있어요. 공통된 원리가 있고 그 원리 중에 하나는 뭐냐? 세계는 지금 글로벌리스트와 가치지향 애국민중, 보스 애국민중 사이의 투쟁이고 이건 보스로 가고 있다. 이 말씀입니다. 자, 이 투쟁이 붙어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글로벌리스트들의 이제 그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빅텍이죠, 빅텍. 이자들은 가만히 보고 있으면은 글로벌 슈퍼 비밀 경찰을 꿈꾸는 거예요. 이자들이 제가 엊그저께 보여드렸던 그 저커버그, 페이스북 저커버그를 중심으로 한 페이스북 핵심 임원진의 그 비디오 회의 그 영상에서 보시면은 굉장히 그 살벌한 말을 뭐 점잖은 어조로 말하는 그 흑인 임원의 그 말 중에 We have Oculus Power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큘러스 파워를 가지고 있다. 오큘러스가 뭐냐면 이거 그거 들으면서 끔찍하던데. 오큘러스는 이 궁룡이라 그러면 이제 천장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높게 올라간 걸 궁룡이라 그러죠. 활궁자죠, 저게. 활궁을 쓴 활이 굽은 모양의 집지붕, 저걸 궁이라 그러죠. 이 궁룡의 그 꼭대기 부분을 구멍을 뚫은 거예요, 원형으로. 그러니까 궁룡 원형 개방 천정이죠. 저게 이제 그 비잔티움 양식인데요. 그럼 이제 비가 올 때는 이제 뭐 빗물이 좀 떨어지겠죠, 저기로. 그러든지 말든지. 저렇게 그러면 이제 그 밤에는 저길 통해서 별이 보일 거고요. 낮엔 저길 통해서 빛이 쫙 내려오죠. 오큘러스는 원래 뜻이 눈입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We have Oculus Power라는 건 우리는 세계 전체, 인류 전체를 내려다보고 있는 그런 신의 눈과 같은 존재다 이 소리예요, 저게. 저는 소름이 뻑 끼치더라고요. 스스로를 오큘러스, 신의 눈과 같은 존재, 세상 꼭대기에 떠 있는, 스스로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어떠냐? 세계는 주권국가 강화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런 일이잖아요. 주권국가들이 전부 강화돼 가고 있고, 특히 미국에서 이 친중 글로벌리스트들이 트럼프를 사냥해서 몰아내는 걸 보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갖잖아요. 제가 이제 보여드린 뭐 폴란드 건, 그 다음에 그 메르켈의 반응, 또 프랑스의 반응, 또 제가 말씀 안 드렸지만 헝가리의 반응, 또 말씀 안 드렸지만 오스트레일리아의 반응, 전부 다 극도의 경계심을 가지고 주권을 강화해 가려는 움직임이 있어요, 지금. 세계는 주권국가 강화의 방향으로 가고요. 주권국가는 보스 노선을 따라서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보스는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 가치지향 주권국가로 강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 세계를 주름잡는 주요 국가들은. 이게 세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이건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너무 중요해서 한 번 더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째 이유는 의외로 셰일 혁명입니다. 셰일 혁명은 무엇을 뜻하냐? 합리적, 안정적 석유 가격입니다. 그럼 석유라는 건 뭘 뜻하냐? 에너지가 아닙니다, 단순히. 에너지 플러스 우리 생활의 모든 겁니다. 석유가 우리 생활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한 게 1930년대 말 40년대 중반입니다. 1930년대 말에 1939년경에 나일론이 상용화됐습니다. 발명은 30년대 중반에 됐는데 이제 뭐 나일론 스타킹, 나일론 무슨 뭐 옷 이렇게 해서 상용화되기 시작한 건 30년대 말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플라스틱 사출 뭐이 일어난 거는 1946년, 47년경입니다. 그러고 나서 한 20년 사이에 석유화학, 박정희 대통령께서 울산에 석유화학 단지를 지으려고 마음먹은 60년대 중반, 굉장히 잘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때쯤 되면 한 20년 사이에 석유화학이 인간 생활의 전면을 다 지배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자원이요. 한 20, 30년 사이에 1930년대 말부터 60년대 말까지 계산하면은 30년이고요. 이제 사출이 시작된 그것도 사출이 그전에는 붕어빵 사출이고요. 이제는 영어로 말하면 익스트루전, 우리말로 하면 압출입니다. 이 통, 한 200도로 가열한 통 속에서 나사가 돌고 그 통 위에서 조금씩 쌀알 모양의 플라스틱 원료 쪼가리가 부어지고 그게 통 속에서 녹고
그러면 나사가 도는 힘에 의해서 무지하게 강력한 압력으로 앞으로 쏘아져 나가죠. 이게 압력이 세니까 굉장히 정교하게 만든 거푸집 속에 쫙 하고 순식간에 플라스틱 녹음물이 쫙 차는 거예요. 그게 사출환이에요. 그래서 이걸 압출, 익스트루전이라고 하는데 익스트루전이 시작된 1940년대 말을 기준으로 하면 20년 지나면은 인간 생활의 모든 측면을 석유가 지배하게 돼요. 그러니까 야 석유 구해야지, 석유 구해야지, 석유 구해야지. 페트로 강박. 이때 페트로는 석유를 뜻합니다. 이게 사람을 지배를 하죠. 그렇게 70년대 초가 되면은 바로 오펙, 오일 파워가 주름 잡죠. 너희 석유 필요하잖아. 우리 앞에 와서 꿇어. 중동 오일 파워가 나오는 거죠. 이게 끝난 거예요. 이게 끝나야 각국이 야 우리 주권 어떻게 강화해 볼까 이 생각을 할 여유가 있잖아요. 지금 생활의 모든 거를 석유가 지배하는데 석유는 중동 오일 파워와 미국 사이의 딜에 의해서 결정되고 미국도 수시로 거기에서 찬물 먹고 가격은 뭐 배럴당 70달러 갔다가 120달러 갔다가 뭐 200달러도 간다 그러고 난리가 아니고 여기서 어떻게 주권을 강화하겠단 말이 나와요. 석유가 합리적 안정적 가격으로 공급된다라는 기대치, 장기적 기대가 있어야 그 다음에 주권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할 수 있다고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 셰일 혁명이. 그 다음 두 번째가 저는 5I라고 부르는데 5G AI. AI는 뭐냐면 진화형 기계지능이에요. 알파고, 테슬라 자동차 같이 겪어가면서 기계가 스스로 더 똑똑해지는 거 AI예요. 진화형 기계지능. 그럼 이제 전문가 용어로는 그런 용어를 안 쓰고요. 전문가들 혹은 그쪽 용어로는 머신러닝, 기계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우리 개념으로 하면 진화형 기계지능이에요. 혹은 진화형 소프트웨어 지능. 소프트웨어가 겪어가면서 점점 더 똑똑해지는 거예요. 진화형 소프트웨어 지능. 그게 AI인데 이 AI가 겪어가면서 오케이 뭘 겪어가? 새로 발생하는 데이터를 겪어가야 되네. 그러면 이 소프트웨어에 인풋되는 데이터가 많아질수록 AI가 더 활발해지고 더 발전하겠죠? 그런 기술이 더 발전하고 인풋이 많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천지사방에 이동통신 단말기 깔아야 되네. 그게 5G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금 4G로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사람이 쓰는 모바일 통신은 뭐 대충 큰 어려움, 큰 장애가 없어요. 5G가 되면 딱 기억하십시오. 첫째 100배. 뭐가 100배? 속도가 100배. 둘째 300배. 뭐가 300배? 연결되는 기계 수가. 지금 아마 제가 예측하기에 우리나라에 이동통신으로 연결되어 있는 기계의 숫자가 약 한 5천만 개 이낼 거예요. 사람이 한 4천만 개쯤 쓰고 있고 4, 5천만 개쯤 쓰고 있고 무슨 산간 오지에 있는 센서들 이런 것들이 있다고요. 산간 오지까지 통신 케이블 깔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거기다 차라리 그냥 이동통신 단말 채워놨을 거라고요. 그게 뭐 한 끼케야 1,000만 개를 못 넘어요. 그럼 5천만 개쯤 연결됐을 거라고 지금. 이게 300배가 되는 거예요. 그럼 몇 개 얼마요? 150억 개 된다는 얘기죠. 100배면은 50억 개, 150억 개. 웬만한 모든 기계에 우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기계에 5G 모바일 통신 모듈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기계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사물 인터넷, IoT 거기서 발생하는 데이터들이 다 모이죠. 그 모여서 그게 AI 엔진에 들어가죠. 소프트웨어로. 그 소프트웨어는 그걸 처리해가는 과정에서 점점 더 지능을 발전시켜가죠. 그러니까 이제 모든 걸 원격에서 할 수 있어요. 거기다가 두 번째 특징이 그거예요. 100배, 300배까지 했죠. 나머지 세 번째 1000분의 1초 실시간. 1000분의 1초 단위. 그러니까 1000분의 뭐 9초, 1000분의 8초에 워낙 속도가 빨라서 그게 개런티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장되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똥 하면 저쪽 단말에 뿅 하고 접수되는데 1000분의 5초. 이 얘기는 뭐냐? 원격 집도 같은 게 가능해요. 로봇.
메스 같은 거 이용해서 로봇 칼, 원격 심장 수술 이런 게 가능해져요. 원격 자동차 주행이 가능해져요. 자, 이게 5가이예요. 5G AI. 제가 만든 용어입니다. 5가이. 5가이 ORG, 5가이 KR도 누구한테 말해서 교육운동 하신다 그러시더라고. 저기 그 교수님들이. 그래서 그 5G AI 그거 도메인 잡으세요. 그렇게 해서 잡았어요. 한번 잡아두세요. 그거 아마 그런 시대 때 인간의 존엄성과 창의성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거냐라는 게 교육의 핵심 화두거든요. 그 5G AI에서 이런 굉장히 민감한 그런 인프라를 누가 관리할 거냐? 이걸 유엔이 관리할 거냐? 대한민국 거를 트럼프에 맡길 거냐? 바이든에 맡길 거냐? 시진핑에 맡길 거냐? 맡길 데가 없어요. 대한민국 자유공화국 정부가 하는 수밖에 없어요. 주권국가를 대체할 관리 주체가 없어요. 5G AI가.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가 모든 민중의 개인화, 모든 민중의 잠재적 엘리트화라고요. 이게 다 뭘 뜻하냐? 결국 보스 노선에 따른 자유공화국의 강화를 뜻합니다. 이게. 그런 판인데 구글 페이스북, 트위터 이런 빅텍 나부랭이들이 나서서 내가 글로벌 슈퍼 비밀 경찰 하겠다. 내가 글로벌 오큘러스를 하겠다. 망상이죠. 자, 우리는 이 엄청난 인류적 문명적 드라마가 펼쳐지는 한가운데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축복이라고 여기십시오. 축복이라고 여기고 담대해져야 됩니다. 자, 우리는 뭐 할 거냐? 무조건 엮여야 됩니다. 무조건 엮여야 돼. 생각 있는 분들이. 그래서 일단 백신 푸시 더 하는 거. 이거 푸시 안 하면 이자들 100년 후에나 백신 놓고 싶어 할 자들이니까 서명으로 뭉쳐서 푸시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애국전선을 준비해야 됩니다. www.lisol.kr/1 VOS 파퓰리즘, VOS 애국민중 전선을 준비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